안녕하세요. 이제 방학 잘 보내셨어요? 얼굴들이 아주 회색이 막 팍팍 돕니다. 자, 98페이지 도시개발법 할 차례죠. 자, 이제 가기 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보시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우리는 지정권자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한다고요? 다른 얘기로 하면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쵸? 그랬을 때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고, 원칙이 있으면 특례, 예외가 있겠죠? 특례는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개발계획에서 의도하는 단지 또는 시가지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게 뭐라고요? 도시개발사업이에요. 한 가지만 더. 자, 이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라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지정권자는요, 요 개발계획에서 의도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시행자를 지정해줘요. 시행자를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정권자. 뭐 지정권자가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행자는 저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하게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실시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자, 얘는요, 수용 방식도 할 수 있고, 무슨 방식 할 수 있고요? 수용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환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했단 얘기는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뭘 받고? 준공 검사를 받고, 제대로 잘했다면 공사 완료 공고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거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일단은 얘는 뭐부터 작성해야 된다고요? 환지 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뭘 받고요? 준공 검사를 받고, 얘도 공사 끝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환지 처분이 된다는 사실을 뭐하면? 공고하면 다음날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교환되는 처분이 일어나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개발사업. 이게 전반적인 거를 일단 알고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에 들어갈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자,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정권자. 그래서 이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주면 시행자는 뭐 작성한다고요? 실시계획. 얘는 수용 방식도 할 수 있고 환지 방식도 할 수 있는데,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뭐부터 작성하라고요? 환지계획.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이죠. 누구 나와야 돼요? 지정권자가 나와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결합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지정권자는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분할 후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죠. 그 이유는 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은 얼마니까? 10,00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이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외우는 거예요.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대요. 무슨 방식이요? 환지. 여기다 개발계획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도 정해진다는 거네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원칙은 동의를 얻어야 돼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라면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4번이 오해의 X예요. X. 자,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합니다. 맞나요? 자, 반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발에 대해서는 지침이 되지만 정비에 대해서는 지침을 정해준다, 못 정해준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번 정비법 공부할 때도 좋은 거예요. 갑니다. 2번.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원래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야죠. 근데 보존용도 토지면, 무슨 토지면요? 보존용도 토지면 뭐부터 지정하고? 도시 개발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여기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보존용도니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이런 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냥 외워두면 되고요. 잘 정리해놓고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자기가 수립해서 한 거면 자기가 직접 변경하는 거고 중앙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바깥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 계획 있죠? 이것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2가지 배웠네요. 그쵸? 자,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에 관한 거.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3번.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이번에는 틀린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누가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쵸?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라. 이게 원칙이다.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죠. 네. 4번 보면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이상이에요.
100만이 아니라 얼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슨 기능을 갖도록? 복합 기능을 갖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는 건 기준 면적이 얼마다? 330만. 4번이 틀렸고요. 지정권자는 직접 중앙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번입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장관님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장과 협의해서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쵸?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뭐 된다고요? 제외. 그게 밑에 나와요, 밑에. 그쵸? 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얼마 이하면 30% 이하일 때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똑같은 게 5번. 생산녹지지역. 맞죠?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얼마 이하다? 30% 이하일 때 도시지역, 외지역. 장관님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어디는 제외된다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얼마 이하일 때 30% 이하. 5번에 보면 칠학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죠? 얘네들은 면적에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연칠학지구는 대통령령,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대로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고요. 6번.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너무 쉽죠. 개발계획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계획이죠. 토지 이용 계획을 정해주는 게 개발계획이 하는 얘기예요. 그쵸? 얘는 용도지역 규제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은. 근데 얘는 단지 시가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지 시가지 만들지, 누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어요? 그런 거 정해주는 계획이고, 개발의 규모가 정해지니까 인구는 어느 정도 수용할 건지, 교통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환경 보전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게 다 토지 이용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정해주는 게 개발 계획이고,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침 정해주는 개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죠.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실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죠. 정말 쉬운 문제예요. 이건 답은 1번이고요. 7번 갑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죠. 근데 국가 지자체면 동의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고, 또 하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동의 얻어요 안 얻어요? 안 얻어요. 다른 건 알 필요 없고, 경미한 거 그러면 몇 프로라고요? 10%. 그 다음에 도로면 12m라고 국회법 시간에 한번 얘기해 줬어요. 그쵸? 네. 토지에서 도로에 경미한 건 도로의 너비가 몇 m라고요? 12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쉬운 문제고. 8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까 배운 거 나오죠? 3번이죠. 9번 갑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구분 소유권이라면 각각. 그쵸? 틀렸고,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이면, 뭐뭐하기 전이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뭐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고. 2번이 맞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뭐뭐하기 전에 그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변경 전, 항상 된, 틀렸고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되기 전, 된, 틀렸고요. 중요한 건 5번이에요. 환지 방식일 때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유지는 뭐 된다고요? 포함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올바른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의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뭐 하라는 거예요? 부합. 1번이 맞고요. 2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얘도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 배웠네 이제. 요거요. 수용 방식일 때는 무슨 방식일 때는 수용 방식일 때는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줘야죠. 근데 요거 정확하게 하려면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된 게 아까 처음에 배운 거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이게 다 수용 방식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거. 도시개발구역 바깥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의 부담계. 이거 빨리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보육시설 계획, 노인복지시설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계획에 포함돼야죠. 지정권자가 환지방식 개발계획 시행자가 누구래요? 국가, 지자체. 그러면 동의를 받지 않는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장. 11번입니다.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요거 구별하는 게 정비법. 정비사업은 하나의 도시의 일부 토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시장, 군수. 근데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거니까 시장, 군수는 지정권자가 되고 못 되고 못 되고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국장. 근데 정비구역은 시도지사나 국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구별하는 문제예요. 11번이. 1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는 거죠. 지정대상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민간시행자. 무슨 시행자예요? 민간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민간시행자가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칠 수 있죠. 요즘은 잘 알아둬야 돼요. 이러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문양인지 알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3년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실시계획.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3년. 방향 지침 정해주는 건 2년. 그 공식만 알면 되는 거예요.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3번도 14번도 시험도 잘 나와요.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가. 장관이 지정해야죠. 장관이 요청. 장관이 지정해야죠. 지방공사. 장관. 어울린다고요? 안 어울린다고요? 안 어울리죠. 틀렸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맞죠? 정부 출연기관. 맞죠?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장관이 지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14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이잖아요. 그쵸? 14번. 13번은 이미 풀었고 똑같은 문제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5번 한번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광역시장하고 대도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야죠. 근데 뭐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누가 지정한다는 거예요? 국장. 그래서 12번에 4번 지문하고 14번에 5번 지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됐나요? 자, 그게 관건이고요. 자, 15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이에요. 제한이니까 국가, 지자체,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해야죠. 그쵸? 여태껏 배운 게 그거잖아. 중앙장은 장관에게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맞아요? 이 자들은 요청하는 자지 제한하는 자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앞에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 지자체, 도시개발조합을 뭐한?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제출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민간 시행자가 제한하려면 동의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되고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이해는 개월수로 나옵니다. 1개월 안에 제한자에게 통보해 줘야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건 어디나 똑같은 거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칠 수 있죠. 그러면 서류를 제출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6번은 15번의 1번 문제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 제한할 수 없는 자 누구죠? 도시개발조합, 국가, 지자체, 도시개발조합. 17번 지정 대상 및 규모 공식 주, 상, 자, 생, 만 공, 3만 밖은요 30만. 자, 여기에서 보전녹지 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똑같은 문제가 18번. 주거지역 만. 맞죠? 상업지역도 만. 틀렸죠? 공업지역은 3만. 자연녹지지역은 만. 도시지역 외지역은요 30만. 틀렸죠? 똑같은 문제 19번. 주거지역은 만 이상이죠? 그러니까 2만이니까 만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은요 3만 이상이니까 안 되고, 장관님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거 있죠? 얘는 면적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아까 배웠죠? 어디는 제외된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 그러니까 지금 3번 틀린 거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죠. 얼마 이상에 돼요? 30만. 그러니까 틀렸고, 자연녹지지역은요? 만.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거 똑같은 문제. 20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만 이상이죠. 얘가 틀렸죠. 계획관리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다 아까 배운 거. 지정권자가 환지방식 개발계획, 시행자가 지자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합니다. 21번 보전용도 토지죠. 보전용도 토지니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이런 데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지정하려면 지침 정해주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해야 합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수립되지 않았다. 수립되지 않으면 자연녹지지역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 개발하잖아요. 여기에만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1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2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는 할 수 있다. 됐어요? 그거 하나 알아둔 거.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은 반드시 공람을 거쳐서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합니다. 공람은 반드시 거쳐라. 근데 공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이 만료된 후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2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30만을 얼마로 바꿔야 돼요? 100만. 공청회 개최하는 건 국회법 시간에 다 배웠죠? 개최 예정일 며칠 전?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는 거죠. 틀렸고, 지정권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국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에게 공람해야 합니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번 틀린 것은 둘 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면 서류 누구에게 제출하라고요?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맞죠? 자, 2번 지문이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기는 도시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죠? 근데 우리 국회법 시간에도 배운 건데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은 그러하다,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거 알면 되겠고요. 국가가 한대요.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고요? 국장.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지역이죠.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했다면 다시 또 3년 안에 뭐를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다음 날이 없어서 틀렸네요. 다만 그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년으로 한다고요? 5년. 사업의 미시행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돼야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 배웠네. 이제 2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 X.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광어권, 어권은 뭐 이렇게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이겠죠? 자, 이거는 구역을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답은 2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거 알면 되고. 환지 방식은 언제요? 환지 접은 공고일 다음 날.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5번 하나 알아두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잖아요. 얼마 이하요? 10만 이하면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지자체 공보에 공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15만이 틀린 거고요. 25번.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가, 환지방식, 개발계획,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뭐 해야 돼요? 공납. 며칠 이상? 14일 이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뭐 되면? 해제되면 용도지역 환원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된 것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5번이 맞죠. 26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원칙적인 지정권자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맞아요. 자문 거치는 거예요. 자문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죠. 그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중앙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환지방식, 개발계획 동의 얻어야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죠. 또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죠. 27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야죠.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10만 이하일 때 공고는 공보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접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개발 계획은 시행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한다고요? 이거 시행자하고 관련된 건 뭐라고요? 여기죠, 여기.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은 O예요, X예요? X. 뭐를 바꿔야 돼요? 시행자를 뭐로 바꾸면 돼요? 지정권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28번 해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2년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개발 계획. 그쵸? 근데 뭐 나왔어요? 실시계획. 그러면 몇 년 돼야 돼요? 3년. 틀렸네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구역 지정했어요. 2년 나오면 뭐 나와야 된다고? 개발 계획 수립고시가 없으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죠. 네. 법정 해제 사유죠. 29번이 23회 때 나온 문제예요. 29번이. 근데 처음으로 이런 문제의 유형이 23회 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다 틀렸어요. 맞은 사람이 없어요. 가보죠. 왜 틀렸는지. 자연 녹지 지역이면 만 이상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뭐가 지정됐대요? 칠학지구. 그러면 면적에 관련이 있다 없다? 없이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그러면 조합은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누가? 토지 소유자가. 민간 시행자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누구에게? 시,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한다는 거예요? 시, 도지사. 그게 1번 지문이고요. 됐나요? 2번 환지 방식과 관련된데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얻어야죠. 면적 3분의 2, 동시에 총수 2분의 1.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공람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공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요? 3만 밖에 안 되니까. 100만 이상일 때는 반드시 공청회 해야죠.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공청회 개최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다 맞죠?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된다 그랬죠? 단, 칠학지구는 그러하다,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5번. 처음으로 이 문제에 단서를 주는 문제가 이렇게 깔린 문제가 23회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처음 나왔을 때요, 맞춘 사람이 없어요. 왜요?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문제 무시하고 지문 읽고 OX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문 중에는 틀린 지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3회 이후부터 29번과 같은 문제가 각종 법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법이 선두주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문제 나왔을 때 이 문제 맞힌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왜 5번이 왜 틀립니까? 도대체. 맞잖아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30번 가보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틀린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을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자, 요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응용하면 어차피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을 단지 시가지로 만드는 거죠. 어떤 단지 시가지로 만들지를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개발. 그럼 이렇게 배우면 돼요.
도시개발구역을 개발계획에서 목적하는, 의도하는 단지 또는 시가지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뭐 거의 완벽하게 아는 거죠.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은 보전용도지역. 먼저 뭐 지정하고?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했어요. 그러면 2년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맞죠? 2년 되는 날 언제요? 다음 날이 없어서 틀린 거고. 조합 설립 인가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리 알아둘 건 조합은 전부 무슨 방식일 때만,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동의 얻어야죠. 면적 3분의 2, 동시에 총수 2분의 1. 됐나요? 좋아요. 31번부터는 틀리면 안 되지. 국회법에서 열심히 배운 거죠. 자, 원래는 이제 이거 의미 설명해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개발계획에서 정한 대로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위배되는 토지 개발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려면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라? 허가. 됐어요? 근데 생활과 관련된 거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그러면 읽으면 되지. 농림, 수산물 생산 허가 없이. 경작 허가 없이.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허가 없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기득권자 허가 없이. 토지의 분할은 허가받아야죠. 답은 몇 번이고요? 5번. 똑같은 거 5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받아야죠.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토지 형질 변경. 이거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 얘기하는 거죠. 이거하고 공유수면 매립. 이거는 허가받아야 되고. 3번 잘 알아두면 되죠.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개발행위다라는 거예요. 잘 알아두시고. 토지의 합병은 개발행위다 아니다? 뭐만? 분할만. 답은 4번.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개발행위죠. 33번 똑같은 거예요.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 허가 없이.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가 없이.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허가 없이. 중목의 식재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관상용이면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허가 없이. 다만 농경지는 뭐 된다고요? 제외. 그거 잘 알면 되고요. 중목의 벌채는 뭐 받으라고 그랬어요? 허가.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됐어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정비법에서 또 나와. 그쵸? 근데 뭐 국회법에서 배워서도 틀리고 여기서도 틀리고 그러면요 맞출 데가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하면 싹 지우면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를 다 이렇게 풀다 보면 지금 33문제 풀었나요? 그 문제가 그 문제잖아요. 물어보는 건 딱 이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누가요? 빨리 이거 얘기를 해야 돼. 누가? 자, 원칙 누군데요? 예외. 외웠어요? 끝이에요. 지정권자가 이렇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뭐 수립해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됐어요? 왜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얘는 용도지역 규제 안 받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건지, 이용해 나갈 건지를 정해주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뭐라고요? 개발
계획. 따라서 이 개발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면 되고. 맞아요? 여기에서 시행자, 시행 방식 다 정해지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동의 없고,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세부 목록을 포함시키라는 건데. 맞아요? 자, 이 수용 방식일 때 세부 목록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건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 여기하고 관련된 게 또 뭐 있다고요?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당연하잖아요. 이제 이거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기반 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은 얘의 토지 이용 계획을 정해주는 건데 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슨 기능 갖도록 하라고요? 복합 기능 갖도록 하라고. 그쵸? 얘는 얘의 토지의 이용 계획을 정해주는 건데 지침 정해주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못 되게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근데 보전용도 토지에다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럴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죠. 자, 이런 데다가 지정할 때는 지침 정해주는 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정해놓고 난 다음에 구역 지정하라는 거예요. 됐죠? 자, 구역의 지정은 주상, 자생, 만, 공, 박근. 그럼 여기는 무슨 지역 된다고요?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끝이에요, 이게. 됐어요? 구체적 계획 수립 시한은 몇 년? 방향 지침은? 그러면 다음날 없어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정한 대로 토지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반되는 개발행위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금지된다. 거기에는 중목의 벌채와 식재가 들어간다. 생활과 관련된 거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기득권자 보호될까요? 네. 기득권자는 구역 지정고시 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뭐 하면? 신고하면 계속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 다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 안다라고 생각하면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누가? 원칙 누구라고요? 예외.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들면 안 돼. 장관님이니까 국가가 중앙장이 요청했을 때, 그쵸? 한국 정부 출연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 출연기간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맞아요? 천재지변 때문에 긴급히, 맞아요? 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 안 그래요? 네. 안 쉬워요? 네. 이렇게 문제 33문제까지 풀고 똑같은 지문 지금 이렇게 얘기해 준 거 있죠? 이거를 33번 읽어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도 정리를 못하면 안 되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거기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에서 항상 2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나와요. 요 6문제 중에서. 아유, 근데 그거 틀리면, 나올 때마다 틀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배웠으니까 이제 틀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